자, 오늘 진보의 향기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진보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볼게요.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의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일단 자회사 에피스 임직원 2명이 구속이 됐어요. 네네. 이 사건으로 구속된 건 처음이죠, 아마? 예, 이 사건 수사 이후에 구속자는 처음 나왔습니다. 그 뒤에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야, 그러다가 이게 결국 수사가 이재용 부회장한테 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어떤 뭐 추측성이죠. 뭐 그런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게 좀 어려워요, 바이오로직스. 예. 이게 몇 번을 다뤘습니다, 저희들도. 뭐 예컨대 홍순탁 회계사 이 문제 처음으로 제기한 홍순탁 회계사랑도 인터뷰하고 김경률 회계사 인터뷰할 때마다 느끼는데 저도 새로워요, 항상. 오늘도 간단하게나마 이 사건이 뭔지부터 좀 정리를 하고 얘기를 시작을 해야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예전에는 에버랜드 제일모직의 자회사로 있다가 지금 이제 그 에버랜드. 삼성물산의 자회사로 있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11년도에 설립될 당시에 삼성 바이오 에픽스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와 그 합작 회사를 두었는데 자회사요? 예, 이 회사의 그 바이오젠이 언제든지 자기들이 요구하면 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콜옵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콜옵션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그 이 바이오 에픽스를 종속회사로 처리를 해왔다는 게 일차적인 분식이고요. 왜냐하면 이 콜옵션이 알려지게 되면 이 콜옵션은 부채가 되기 때문에 바이오로직스 자체가 적자일 뿐만 아니라 자본장입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합병을 앞둔 제일모직의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알고 일부러 그 콜옵션의 존재 자체를 숨겨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고의적 회계 분식이다. 회계 사기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오다가 2015년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에 그 구 에버랜드 간에 합병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상장을 목적으로 해서 갑자기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이 바이오 에픽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회계 처리를 바꾸면서 이 가치를 또 부풀려 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특혜 상장을 받는데 또 이걸 이용했다라고 해서 2차 회계 분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분식 회계가 한 번에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콜옵션을 숨기는 고의 분식, 회계 분식이 있었고 그 뒤에는 회계 기준을 변경해서 특혜 상장으로 가기 위한 2차 회계 분식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사건이 얽혀 있어갖고 뭐가 뭔지가 좀 헷갈려요. 지금 정확히 정리해 주셨어요. 두 개의 사건이 별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한 가지 이유에 의해서 추진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이러한 분식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바이오로직스를 원래 갖고 있었던 거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에버랜드, 지금 제일모직에다 지금 삼성물산이 됐는데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에버랜드라는 회사라는 게 이게 용인에 있는 놀이공원과 삼성 계열사들의 건물 관리해 주던 회사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갑자기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최첨단 바이오 회사를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가장 중요한 회사가 누구겠어요? 우리 국민들 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아닙니까? 전자죠, 전자. 근데 전자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인데 삼성생명은 보험회사니까 금융회사니까 좀 논의를 하고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지배하는 게 이재용 씨에게는 제일 중요한 건데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다 에버랜드 제일모직에 몰려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이 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을 합병함으로써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려고 한 건데 그러려면 에버랜드 제일모직의 주가는 가장 높게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가장 낮게 낮춰야 이재용 부회장에게 가장 유리한 합병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늘어나는. 근데 이제 이 제일모직의 주가를 끌어올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버랜드 놀이동산 운영하고 건물 관리하는 회사가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갖다 붙였는데 이 회사가 자본 잠식이 되면 오히려 주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주가를 떨어뜨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콜옵션을 숨겨놓고 이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바이오 회사의 미래 가치를 굉장히 부풀려서 자일모직의 주가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의적인 회계 분식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금감원의 판단이었고 또 검찰도 그렇게 보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내용도 헷갈리지만은 금감원에서 조사도 했고요. 네. 뭐 금융위 산하 뭐 증선위에서도 막 조사했고 한참 떠들썩했어요. 그래갖고 고의분식이라고 뭐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근데 검찰 수사는 왜 또 하는 건지 이게 뭐 남은 게 또 뭔지 이런 부분이 또 헷갈리는 겁니다. 절차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게 검찰 수사를 들어가느냐 안 가느냐였습니다. 사실은 그런 건가요? 분식회계라고 하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국민들께서 작년에 증선위 과정이나 감리원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올박이 있었던 걸 지켜보셨는데 분식회계 자체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고요. 다만 그것이 중과실이냐 고의적인 거냐를 갖고 사실은 금감원과 금융위 간에 공방이 있었던 건데 그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고의성이 인정되면 무조건 고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중과실이 되면 사실은 고발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의 모든 노력은 사실은 고의로 판정되는 것은 막아서 소위 중과실로 판정되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 금감원이 분식회계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습니다만 금감원은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소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으로 이런 고의분식회계가 이루어졌고 그 고의분식회계가 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금감원은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 고발이 이루어져서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야만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 고발이 되게 중요했던 거고 지금 검찰 수사는 지금 금감원이 분식회계 판정을 위해서 조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에 지금 접근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검찰 수사가 들어가고 나서 이제 몇 가지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는 회계사들이 이 삼성한테 압박을 받아서 우리 거짓말했다 지금까지 이 얘기가 새로 나왔어요. 하나가. 그리고 또 하나는 에피스에서 임직원들이 증거인멸을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그룹이 관여돼 있다. 자, 이게 좀 새로 나온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회계사들이 더 이상 지금까지의 거짓 진술을 유지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삼성의 그 에피스의 직원들 더 나아가서 지금 삼성의 전자에 있는 사업지원 TF 옛날 미래전략실의 후신이 여기서 이제 그런 증거인멸을 주도했던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삼성의 이런 증거인멸 행위는 이번만이 아니고 늘 반복됐습니다. 예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조사할 때도 심지어는 증거인멸을 넘어서서 공정인 직원들의 물리력을 행사한 적도 있고요. 예전에 옛날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컴퓨터를 창문으로 집어 던졌다는 어디서 조사가 들어왔을 때. 맞습니다. 그런 적도 있고요. 또 뭐 삼성 노조 파괴 사건이 있을 때도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고 이렇게 사실은 이 삼성의 반복되는 이 겁 없는 이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에 검찰에서도 아주 세게 단죄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그 과거 삼성의 컨트롤 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지금 그 사업지원 TF가 이 모든 증거인멸 행위를 주도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확인된다면 이거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자체가 소위 그룹 차원에서 주도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뇌물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두고 있는데 이번 건 별건으로 또 이재용 부회장이 뭔가 기소가 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예, 이번 사건은 하나는 지금 검찰의 수사는 이미 분식회계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별 의문의 여지가 없고요. 이걸 누가 주도했느냐와 관련해서 1차적으로는 미래전략실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데 1차적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고요. 그럴 경우에 그 당시에 핵심적으로 이 회계 문제라든가 합병을 주도했던 당시 김종중 사장
전략 1팀장이었던 네. 미래전략 김종준 사장의 혐의까지를 확인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게 확인이 되면 아마 이재용 부회장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어쨌든 그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라고 하는 증거에 의해서 네. 와 별개로 사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2심의 일부 무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경영승계의 현안은 없었고 묵시적으로라도 청탁은 없었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네. 실제로 이번 분식회계 사건을 통해서 경영승계 현안은 분명히 있었고 그거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그 당시 청와대나 박근혜 정부 시절의 청와대나 혹은 금융위에 대한 부적절한 로비가 있었느냐, 청탁이 있었느냐 여부까지가 밝혀지게 되면 사실은 대법원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수사가 지금 앞두고 있는 대법원의 기존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나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이재용 부회장한테까지 간다고 치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어떤 승계 작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합병들 이런 것들이 그럼 일정 부분 뭐랄까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그냥 놔두고 처벌만 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예, 만약에 이번 분식회계 건으로 그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예. 아마 우리 법 체계상으로는 이미 이루어졌던 삼성물산의 일단 합병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다시 무효화되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손해배상 책임, 소위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민사적으로는 남는 거니까요. 그거와 예. 관련해서는 이 분식회계 책임자들에게 당연히 물어질 수 있겠죠. 뭔가 이제 그 삼성그룹이 지금까지 승계 과정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들을 되짚어보는 그런 수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편에서 보면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전자에 처음으로 또 방문을 했고 네네. 적극적으로 삼성전자의 투자에 지원을 해주겠다. 시스템 메모리 같은 거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지? 한쪽에서는 막 검찰로 막 수사 들어가고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가가지고 투자 열심히 해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둘이 같이 악수하고. 야, 이 그림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요걸 좀 한번 짚어주시죠. 예, 물론 적절하냐. 예. 그 대통령의 그 삼성 전자 공장 방문이 지금 네. 시점에서 이러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은 있을 수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아는 대통령에게는 이번 사건 수사나 또 네. 앞두고 있는 지금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재판과 이 경제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고 대통령의 이런 삼성전자 공장 방문이 검찰의 수사라든가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고 대통령에게도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지금 그런 행사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는 그냥 거침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네. 이 경제 문제와 어떻든 재벌의 위법 행위에 대한 사법 처리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어느 것 하나 때문에 예를 들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벌의 위법 행위를 봐줘서도 안 되고 예를 들면 이 재벌의 위법 행위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건 개개인의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경제 문제에 있어서의 기업의 역할을 또 위축시켜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대통령이 하고 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행보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일각에서 볼 때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두 사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과 이 검찰 수사 두 거를 별개로 보더라도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기조가 변하는 거 아니냐. 재벌 위주의 성장 정책으로. 이런 부분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이번 그 대통령의 방문이 그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돼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는데 네. 그런 비판은 저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이 지금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네. 이게 또다시 대기업에 의존하는 대기업의 그러니까요. 투자에 의존하는 형태로 경제 정책의 운영 기조가 소위 이제 홍남기 부총리나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같은 관료 라인에 의해서 주도되는 건 아니냐. 그러면 이제 과거와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차이가 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전히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의 패러다임, 경제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벌 기업과 중소기업이나 어쨌든 이 자영업들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 이런 부분들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퇴색돼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리가 좀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이 이거 여쭤봤어요. 4312님이 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도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상장 폐지가 이루어지지는 좀 의문이고요. 예. 다만 지금 아마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수사의 영향으로 인해서 1심에서는 인용이 됐습니다만 2심에서는 좀 더 엄격하게 보지 않을까 싶고요. 네. 다만 지난번에 한국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 하면서 거래를 재개시켜준 거는 조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증선위에서 분식회계로 판정을 하게 되면 그 분식회계에 따라서 분식회계 했으니까 회계장부를 변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잡아야 되니까 그 바로 잡을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 주는 개선 기간을 설정해 주고 그 개선 기간 지난 다음에 거래를 하도록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잡습니다만 그런 정도를 했는데 바로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특혜 상장에 이어서 또 한 번의 특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일정하게 법원의 수사, 이 검찰의 수사나 이런 거에 따라서는 거래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크지 않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복잡한 얘기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정리가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보의 향기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고요.